잘생긴 소나무 한 그루는 매서운 겨울 내내 은은한 솔향기 천리밖까지 내쏘아 주거늘 잘생긴 이 세상의 사람 하나는 무릎 꿇고 그 향기를 하늘에 받았다가 꽃 피고 비 오는 날 뼛속까지 마음 시린 이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주고 있나니 이시영 시인의 시 어느 향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잘 익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훈훈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마을 또한 멋진 소나무처럼 진한 솔향기가 되어 온 마을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신 김도향 시인을 모시고 시인의 시와 문학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지민이 부른 겨울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외롭던 그 겨울에 새하얀 눈꽃 같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날이 많이 찹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 겨울을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시편들을 일구어내고 계신 시인의 삶과 시가 여러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하며 김도양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김도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도양 선생님 반갑습니다. 신앙송가 김지선입니다. 김도양 선생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TV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아직도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고 사연도 보내고 선물도 받고 했는데 새삼 라디오의 초대까지 받게 되어 추억을 떠올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1963년 군위에서 태어나신 김도양 시인은 2009년에 대구문학신인상으로 등단하셨으며 2017년에는 시와 소금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2018년에는 첫 시집 와각을 위하여를 출간하셨고 2020년에는 경북문화재단으로부터 창작 지원금을 받아 두 번째 시집 맨드라미 초상을 출간하셨습니다. 현재 대구문인협회, 대구시인협회, 군위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죽순문학회, 여성문학회 및 시안을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인상을 2번이나 받으셨네요, 선생님. 뒤늦게라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에 관심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셨나요? 네, 1997년 시인교실이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처음으로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수업을 받았지요. 그러다가 시간도 내기 힘들고 해서 2년 정도 공부를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를 공부하러 나가게 되어서 한 15년쯤 시를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시를 좋아하시고 쓰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초등학교 시절 100일장 시간에 2시간을 끙끙대며 이름 석자만 적어놓고 빈 종이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30대에 시를 접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S시절이 생각나고 고향에서 있었던 일들을 쓰다가 보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시인들의 시집을 사서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의 시를 한 편 읽어볼까요? 선생님, 처음 소개해 주실 시는 어떤 시인가요? 네, 저의 시 물 길러 간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 길러 간다. 저녁밥 짓는 연기, 밀밭 어둠처럼 흥건히 깔릴 때 찌그덕 빈 물지개 지고 동구 밖으로 쉼없이 걸어 나간다. 내 키의 석자는 댐직한 깊은 우물 속에 두레박을 던져놓고 퍼담아도 담은 만큼 채워지는 물속 목욕하는 성금별을 떠올린다. 오르다 떨어져 나간 별들은 사금파리처럼 하얗게 깨어진다. 깨목 묻은 내 얼굴도 헹구어 퍼담고 살아 꿈틀거리는 별을 모아 가만 숨죽이며 온다. 큰 항아리에 부어두고 뚜껑을 닫는다. 매일매일 조금씩 꺼내어 마시고 음미하면서 샛별을 꿈꾼다. 항아리 바닥이 거의 보일 쯤이면 나는 또 그 짓을 하러 동구 밖으로 주랭랑 친다.
네, 김도양 시인의 시 물 길러간다를 들으셨습니다. 저녁 연기 피어오를 때 항아리를 이고 우물로 물을 길러가는 시골 아낙네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네요. 선생님께서도 물을 길러가던 기억이 많으셨겠죠. 예, 요즘 아이들이 우물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 하겠지만 저의 10대 시절부터는 매일의 일상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일이었지요. 그 물로 밥도 하고 소죽도 끓이고 설거지도 하고 세수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목욕도 하고 우물까지의 거리도 멀어서 물지개로 저 오는 것이 쉬웠지요. 머리에 이고 올 때는 열물을 씻거나 급할 때 간단하게 했지요. 네, 저는 도시에서 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직접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른 적은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 도시에서도 보면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산동네 같은 곳에서는 새벽마다 물지개를 쥐고 물을 나르던 아저씨들의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면서 별을 퍼올리고 매일 항아리에 담긴 물을 마시고 음미하며 샛별을 꿈꾸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서정이 돋보이게 나타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물가를 오가며 멀고 힘든 길이었지만 서정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도양 선생님의 서정적인 시를 한 편 감상했으니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다고 선생님께서 청하신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노래인가요? 네, 김연숙이 부른 그날입니다. 언덕 위에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 나래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 지금 잠시라도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나의 두 손을 잡고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치며 네 매수시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
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 지며 네 매수시 저만 마음 없이 보내본다. 예, 가수 김연숙이 부른 그날을 함께 들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음악도 즐겨 들으시는지요? 네, 예전에 라디오를 들을 때는 좋아하는 곡들을 녹음해서 듣고 경음악도 양면으로 녹음해서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듣고 했었지요. 그런데 요즘의 대세가 트로트여서 경연대회도 방송국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어린 신동들도 많고 아이들을 보는 재미로 트로트를 듣곤 합니다. 12월 7일에는 정통 트로트의 가왕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도 보고 왔습니다. 와, 너무 아유, 좋으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노래 부르시는 건 어떠세요? 20, 30대에 노래방이 우후죽순일 때 많이 가고 불렀는데 요즘은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거나 하면 2차로 커피숍으로 가지 노래방으로 안 가게 되더군요. 나이 탓인지 시류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방 이야기를 하면 저는 뭐 노래를 별로 못하기 때문에 노래방 가자 그러면 뭐 왠지 안 따라가고 싶고 가서도 그냥 자리에 앉아 있고 하는 때가 많은데 또 한편에서는 노래방 문화가 오기 전에 그냥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서 이렇게 무반주로 노래하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나곤 합니다.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처음 시를 쓰시고 열심히 습작을 하시던 그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처음 몇 달 동안은 쓴 시를 수업 시간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생각나는 대로 써놓기만 하고 시 도반들이 쓴 시를 잘 듣고 한 달에 4번 수업 시간은 빼먹지 않고 참석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뒤풀이 시간에 10편 정도의 습작시를 선생님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의외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주 수업 시간에 습작시 2편씩을 가지고 가서 선생님께 점검을 받았습니다. 한 장을 써가면 그중 절반 정도가 날아가고 또 어떤 때는 반 페이지 정도 쓴 시가 한 줄만 남을 때도 있었지요. 울고 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쓴 시가 조금 전에 읽은 물 길러 간다였습니다. 고향 마을의 우물에서 선생님께서 저녁마다 두레박으로 길어 올린 물이 결국 시적 감성이었군요. 선생님께서 퍼올린 물을 별로 표현하신 까닭이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어쩌면 그때 퍼올린 별들은 시를 쓰면서 선생님께서 흘리셨던 눈물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눈물이면서 꿈이기도 희망이기도 하지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한 장 써가면 반장 남는 정도로 또 이렇게 여러 줄 써가면 한 줄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어릴 때 저는 뭐 이렇게 시인 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선배들하고 같이 문학 토론을 하고 할 때 시를 이렇게 칠판에 쭉 한 편 써놓으면은 한 줄씩 지우다 보면 하나도 남지 않는 처음엔 그런 걸 겪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네. 뭐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는 시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시인의 내면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인은 자연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철학과 사상, 경험들을 표현하지요. 그래서 시는 짓는 것도 쓰는 것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시인의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 쓴 시는 조작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시를 통해 표현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시를 쓴다는 건 인간의 본성,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매일 명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2시간 명상을 하면서도 욕망과 분노, 시기, 질투 같은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탐구하면서 일념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앞들에 작약꽃이 몽우리가 맺힌 것을 발견하고 꽃을 피우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애터지게 길게 느껴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 것도 연습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시 작약꽃 피우기는 그때의 서정을 노래한 시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의 시 작약꽃 피우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약꽃 피우기.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 자음들, 모음들, 또 많은 경들 달달달 곱씹었다. 태중에서부터 되뇌이던 진은 안으로 꽁꽁 다져 마름질하던 주문. 산새가 엿들을까 묵꽃들이 훔쳐갈까 바람이 앗아갈까 두 겹 세 겹 책장 엮듯 굳게 말아진 주먹 한 방울 펀치로 무너뜨리며 수류탄 터지듯 한마디 펑 던진 화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김도양 시인의 시 작약꽃 피우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애태우고 숱한 시간 입안에서 되뇌었듯이 한 송이 작약꽃을 피우기 위해 참으로 오랜 시간 견디며 수고했을 것입니다. 그처럼 선생님께서도 한 편의 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단어를 쓰고 또 지우고 또 쓰고 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작약꽃도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여러 날이 필요하고 햇볕이 바람이 봄비가 필요하듯이 인간들도 사람을 가족을 이웃을 동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의 시를 감상했으니 노래 한 곡 더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건가요? 네, 이선희가 부른 인연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선생님의 시를 듣고 좋은 음악과 함께하니 이 겨울도 곧 물러가리라 여겨집니다. 선생님께서 출간하신 시집이 있으시면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2018년에 첫 시집 와각을 위하여를 출간했지요. 습작 시간은 길었지만 신춘문예라든지 시전문지에 신인상 투고를 하면서 최종심에 몇 번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등단이 늦어지면서 첫 시집 출간도 다소 늦었지요. 2009년에 대구문학을 통해 등단은 했지만 지방문단이 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으며 중앙문단에 다시 재등단을 했습니다. 거기서 2018년에 첫 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에 경북문화재단으로부터 창작지원금을 받아서 두 번째 시집 맨드라미 초상을 출간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바쁘고 시간이 없으며 없는 길을 헤쳐나가려고 바둥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의 와중에 뿔 없는 달팽이가 길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에서 와각을 위하여라는 시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시 와각을 위하여를 한번 들어볼까요? 와각을 위하여.
없는 길은 만들어서 가기, 모래밭에서 숨은 바늘 찾기, 바늘 찾아서 황소 사들이기, 황소 먹여서 장에다 내다 팔기, 바닷물이 마를 때를 기다리기, 바다를 메꾸어 밭리랑 만들기, 보리단 세워서 푸른 탑 만들기, 탑 꼭대기 올라 태산을 넘어가기, 태산에 올라 하늘에 닿기, 하늘 무너뜨려 고속도로 닦기, 고속도로를 달려가 달 찾기, 달 찾아 토끼 만나서 애 하나 낳기, 별나라 날아가 별을 따서 목에 걸기, 웃다가 실신에 잠들기, 꿈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뿔 어디까지 뻗어갈까, 꿈속에서 깨어나지 않기, 제 가는 길 돌아보지 않고 그 길 따라가다 백발 맞겠네. 김도양 시인의 시 와각을 위하여를 들어봤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바다를 메꾸어 바디랑을 만들며 달려가 달을 찾고 별을 따고자 하는 달팽이의 여정은 모래알 같은 언어를 찾고 다듬어 보석처럼 빛나는 시를 만들어가는 선생님의 힘겹지만 아름다운 시작 여정과 유사한 듯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아이디어도 색다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늘 소재를 찾고 쓰고 지우고 압축하면서 핵심만 남게 쓰고 싶습니다. 달팽이에 관한 시를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패닉이 부른 달팽이입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모두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네, 패닉이 부른 달팽이를 함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습작하시고 또 좋은 작품 많이 쓰시는데 선생님께서도 좋아하시는 시인과 시편들이 있겠죠. 그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시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고 가장 최고가에 경매되는 시집도 진달래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소월의 진달래꽃 초판본의 경매가가 1억 6,5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습니다. 저 역시 김소월 시인의 시들을 참 좋아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는 말하듯 이야기하듯 쉬운 듯 하지만 여운이 있고 리듬이 있으며 고유의 순수 우리말이 살아있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왕십리와 가는 길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정주 시인의 동청과 기촉도 또한 제가 많이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김소월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시를 읽어볼까요? 네, 가는 길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가는 길, 김소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저 산에도 가마귀 들에 가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김소월 시인의 시 가는 길을 김도양 시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에도 김소월 시인 특유의 리듬감이 돋보이게 살아나고 있네요. 예, 말하듯 쉬우면서 기발함도 상상력도 미사려고도 없지만 긴 여운이 남지요. 선생님께서 그분들의 시를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김소월 시인과 서정주 시인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소월 시인의 시들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은 서정이 시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꾸며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한과 애달픔이 길게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그 점이 김소월 시인의 시를 불후의 명시가 되게 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서정주 시인도
감히 시의 정부라 할 만큼 독보적인 글을 개척했지요. 짧지만 강렬한 생명시인 동청과 산문시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상리가원은 현대시의 정수이자 걸작품이라 하겠지요. 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서정주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시를 읽어볼까요? 네, 서정주 시인의 명작 귀촉도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귀촉도 서정주.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진달래 꽃 피우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시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에 올로리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한물 목이 젖은 새, 차마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기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신 니마. 네, 서정주 시인의 시 귀촉도를 들어보았습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시였습니다. 진달래 꽃비 내리는 머나먼 길을 가신 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슬피 우는 귀촉도의 울음, 아롱아롱 눈물 지는 시인의 마음이 아름다운 언어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를 읽으면 가슴 아픈 이별의 슬픔도 조금씩 엷어지고 마르지 않을 것 같은 눈물도 마르게 되겠죠. 이별의 절절함을 기촉도 또는 두견새라고도 하는 새가 대신 울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두 분의 시를 감상했으니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더 말씀해 주시지요. 네, 이번에는 김범수가 부른 하루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에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아프게 하네요. 떠나네요. 다시는 못 쓰게 된 내 가슴 이렇게 아픈데 사랑은 꿈을 깨듯 하루하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시상을 떠올리시거나 시적 감상에 젖어드는 시간이 혹은 장소가 특별히 있을까요? 예, 특별히 정해진 시간과 장소는 없지만 매 순간 눈에 비치는 모든 사물이 제 시의 소재이고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탐구하면서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생각을 모으죠. 저는 특히 이런 시간에 명상을 할 때 시적 영감이 잘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조용하고 한적한 절간을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15년 전에 시 공부도 하고 기도에 집중하고자 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의 기도 생활과 시적 명상을 떠올리게 하는 시 한 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시인가요? 네, 바람경전이라는 시입니다. 바람경전. 햇빛 비껴드는 추녀 끝에서 새들은 허기져 죽는다. 제명 없이 목줄 매인 물고기 한 마리. 빗방울 지나가며 녹물 입는다. 뒤돌아보지 않는 시간이 뼈마디를 들춰낸다. 남모르게 지은 죄의 찌꺼기들, 큰 죄는 갇힌 세상이었다. 때로 몰려다니며 여론몰이 했었던, 정적을 모르고 설치며 수행하지 않았던, 성별 없이 종족을 번식했던, 일하지 않고 유랑하며 문정걸식했던, 잠을 자도 눈 뜨고 자라는 어록 한 줄이 추녀 끝에서 허공을 잡는다. 절간의 공약물이 된 손꼽을 수 없이 머문드는 마지막 남은 목숨값 하라고 속죄의 눈물 흘려보낸다. 바람 한 점 없는 허공에서 잊을만 하면 수시로 경채가는 저 양철 물고기. 김도향 시인의 시 바람경전을 들어보았습니다. 추녀 밑에서 한 번씩 울려대는 양철 물고기,
그 물고기가 울려대는 경책 소리를 들으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 조용한 산사에 울리는 바람이 들려주는 경전 소리가 시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 강하게 약하게 때려대는 바람 앞에 죄 없이 목줄 맨 양철 물고기와 우리 인간이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수행하고 정진하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밖에요. 요즘은 시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맞습니다. 요즘 시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수명이 늘어난 탓도 있고 정년 퇴직 후 노연의 취미로 많은 분들이 문협이나 시업에 가입하고 시에 입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년의 취미로 이보다 더 아름답고 정신적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며 나이 들어 시인이 되어서 좋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좋은 시를 쓸 수 있는 비결은 따로 없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쓰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시의 매력에 푹 빠질 것입니다. 11월 달에 고향 마을에 가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마을 시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짧게 강의한 적이 있는데 평균 나이 82, 3세 이상이었음에도 글을 읽고 시를 쓰고 하셔서 엄청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태백이 살아온 듯 즉흥 시조를 읊으시면서 적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는 것 외에 무슨 왕도가 있겠습니까? 결국 시를 얼마나 좋아하고 시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에 보았던 그 이창동 감독의 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영화의 내용은 참 슬프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할머니의 시를 대하는 마음, 그것이 다시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김도양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시편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를 쓰다가 보니 시 도반으로부터의 소개로 이런 기회도 생겼고 방송국까지 올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이수아님께서도 오래오래 시인의 마을을 진행하시면서 좋은 시와 아름다운 음악들을 들려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김도영 선생님,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시 많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함께 듣고 싶으신 노래가 있으실까요? 네, 이 노래는 엄마 구순잔칫날 언니와 함께 불러드렸더니 좋아하셨는데 2달 뒤에 6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꿈속에서는 몇 번 봤는데 그리고 아쉬웠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함께 듣고 싶습니다. 나훈아가 부르는 친정 엄마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럼 김도양 시인께서 청하신 나훈아의 친정 엄마를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집 가면 놈이라고 친정 생각 말라시며 쌀쌀맞게 딴청하며
잘 살 거라 하던 엄마 부엌창문 저 너머로 남풍 따라 흘러가는 조각 그린 끄트머리에 웃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떨리면 엉매이네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고운 친정 엄마 사위생각 한답시고 고추마늘 무된장 이보따리 저보따리 바리바리 이고지고 그 마음 누가 몰라 그 속을 누가 몰라 애지중지 키운 내 딸 애껴달란 그 말이지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떨리면 엉매이네 이 세상 엄마 중에 제일 예쁜 친정 엄마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고운 친정 엄마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